내가 분할 매수해서 다 산 그 꼭지점이 최고점이 된다면요. 그건 이 차트가 말해줄 겁니다. 안녕하세요. 발 뻗고 푹 잘 수 있는 맘 편한 투자를 지향하는 자산 컬렉터입니다. 아주 잘 오셨습니다. 타이밍이 아주 좋군요. 시장이 이렇게 지지부진한 가운데 투자를 해야 하는지 의문이 드는 때입니다. 이번 4월 결산 영상에서도 지난 수익률 공개 영상과 마찬가지로 인증 영상을 보러 오셨다가 평생 투자하는 법을 배워가실 겁니다. 참고로 저의 수익 영상은 매월 업로드되고 있고 투자 철학, 가치관에 대해서도 공부할 수 있는 아주 유익한 시간입니다. 왕초보분들은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이번 영상의 순서는 먼저 제 영상에 달린 댓글을 공유하면서 대부분이 궁금해하시는 포트폴리오 구성 방법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반반 전략 포트폴리오의 성과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댓글 내용부터 공유하겠습니다. 좋은 영상 잘 보고 있습니다. 이번 연금저축보험을 증권계좌로 이전하려 합니다. 반반 전략이 인상 깊어 저도 해보려고 하는데 약 2,500만원의 목돈을 분할 매수해야 한다는 것까지는 알겠는데 얼마의 금액을 언제 매수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리밸런싱 주기 및 방법에 대해서도 조언 부탁드립니다. 네, 요약하자면 두 가지 질문입니다. 첫 번째, 목돈의 분할 매수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두 번째가 리밸런싱 주기와 방법을 알려주세요. 자주 나오는 질문이긴 한데요. 초보분들이 흔히 겪는 고민이기도 하죠. 저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의 욕구는 빨리 돈을 벌고 싶다. 그리고 수익률이 아주 좋았으면 좋겠다. 이런 겁니다. 당연한 얘기죠. 투자를 하시는 모든 분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저도 투자를 20년 이상 해오고 있는데 저보다 더 선배, 넘사벽 투자의 전설들, 워렌 버핏, 피터 린치, 존 템플턴 등의 이야기를 들어봐도 빨리 돈을 버는 법과 수익률이 항상 그리고 아주 좋은 방법은 없다고 합니다. 그들이 돈을 벌 수 있었던 방법은 각자의 스타일이 있었겠지만 크게 한 가지의 대전제와 세 가지 투자 방법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 한 가지의 대전제는 시장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른다는 건데요. 이건 기본적으로 깔고 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기본적으로 세 가지입니다. 분할 매수, 장기 투자, 자산 배분. 간단하죠? 그런데 이게 정말 따분해요. 하지만 주식 투자로 레전드가 되신 분들의 이야기는 좀 새겨들어야 되겠죠. 이번 영상에서는 시간 관계상 분할 매수 한 가지만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댓글에 대한 답변과 마찬가지의 내용이었습니다. 바로 목돈으로 한 방에 몰빵 투자하지 말고 분할 매수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상승장에 한 방에 몰빵 투자를 하는 게 수익률이 당연히 좋겠지만 혹시나 하락한다면 왕초보인 우리들은 멘탈을 유지하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몇 년 모은 피 같은 돈 수천만 원이 반토막 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도 수년간 동안이요. 못 참습니다. 저는 최소한 목돈은 12개월로 나누어서 투자하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최근, 그러니까 20년 내에 주식시장의 하락 후 회복하는 데까지의 기간이 대부분 1년에서 2년 사이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자면 폭락 후 1년 내에 회복, 아니면 6개월 하락 후 그 이후에 1년간 상승해서 회복, 이런 식이라는 것이죠. 이걸 유식한 말로 언더워터 기간이라고 하는데요. 언더워터 피리어드. 그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물속에 들어가기 전부터 다시 나오기까지의 기간, 즉 전고점을 회복하는 데까지의 기간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지난 50년간 S&P 500 기준 미국 주식시장을 보면 최대의 언더워터 기간은 IT 버블 때였습니다. 장장 5년 8개월 동안입니다. 엄청나죠? 꼭지에 산 사람이 원금을 회복하는 데까지 5년 8개월이나 걸렸다는 겁니다. 그 다음이 서브프라임 위기 때입니다. 이때조차도 약 5년이긴 한데요. 하지만 대부분 1년에서 2년 사이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과거의 성과가 미래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앞으로 10년 동안 언더워터 기간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의 20년 동안을 보면 그러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12개월로 나누어서 투자하라고 한 겁니다. 물론 더 길게 잡으셔도 됩니다. 최근 20년 동안 5년 동안 회복을 못했던 경험이 있으니 여러분은 5년 동안 분할하셔도 됩니다. 아니면 더 길게 하셔도 되고요. 그래야 적어도 내가 처음에 최고점에 사더라도 그 다음 투자 시까지는 최고점이 되지 않을 테니까 말이죠. 그럼 이런 얘기도 나올 수 있습니다. 내가 분할 매수해서 다 산 그 꼭지점이 최고점이 된다면요. 그건 이 차트가 말해줄 겁니다. 미국 시장의 100년 역사입니다. 여러분은 어디서 샀던지 간에 돈을 벌었을 겁니다. 왜냐? 지금은 미국이 사상 최고가를 쓰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다가 폭락하면요. 그러면 투자할 필요가 없습니다. 경제가 발전한다고 생각하지 않고 인간의 문명이 앞으로는 더 이상 성장하지 않는다고 믿는다면 어쩔 수가 없습니다. 투자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냥 현금을 가지고 계셔야죠. 약간 돌아왔네요. 왜 분할 매수하라는지 아시겠죠? 다음 기회가 되면 나머지 두 가지 투자 방법, 자산 배분,
장기 투자에 대해서도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리밸런싱을 언제 하느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반반 전략 50년 역사를 보면서 수익률 차이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물론 이것은 S&P 500과 장기 채권을 50대 50으로 나눠 놓은 포트폴리오입니다. 차례대로 볼까요? 매월 리밸런싱 했을 경우에는 76.6배, 분기는 81.9배, 반기는 77.7배, 연간은 78.9배입니다. 그럼 분기별로 리밸런싱 한 게 수익률이 좋으니까 분기별로 투자하시는 게 좋을까요? 그것도 좋지만 연평균 수익률을 한번 살펴보세요. 대부분 기간별 차이는 0.1% 플러스 마이너스 수준입니다. 이게 어디냐고 할 수 있겠지만 0.1%라면 우리가 컴퓨터가 아닌 이상 주식을 매수 매도하는데 호가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고요. 매수 매도 수수료와 세금도 나가게 되죠. 더 자주 매매할수록 수수료와 세금이 더 나가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다고 보는 겁니다. 최대 이익을 거둔 해나 최악의 손실이 난 해, 그리고 최대 하락률을 봐도 큰 차이가 없죠. 그래서 제 결론은 큰 차이는 없다입니다. 그냥 여러분의 취향대로 하시면 됩니다. 다만 1년에 최소한 한 번은 꼭 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저는 반기에 한 번 리밸런싱을 합니다. 6월과 12월에 하죠. 하지만 이것도 제 취향입니다. 12월은 해외 주식 양도세 관련해서 조정을 해야 하기 때문이고 6월에 더 넣은 것은 그냥 그렇게 하고 싶어서이기 때문입니다. 이 새끼한테 입만 벌리면 법칙이 없습니다. 다만 매월 하지는 마세요. 계속 평가액이 올라갈 때는 즐겁지만 요새처럼 채권이 죽쓰는 경우 계좌를 매월 보는 건 솔직히 힘듭니다. 한 종목이라도 마이너스가 뜨면 힘들어요. 멘탈이 나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적립식으로 일정 금액을 매월 투자를 하고 있는데요. 이때도 매번 비율을 조정하지 않습니다. 현재는 채권의 하락이 심해서 비중이 낮아져 있기 때문에 채권만 매월 사고 있습니다. 그럼 시황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코스피는 지난달 대비해서 올랐군요. 참 신기한 게 올 초만 해도 주식을 못 사서 안달이었는데 지금은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달성했는데도 아주 조용합니다. 왜 그럴까요? 코인 수익률 때문에 그런지 주식 수익률 5%에서 10% 수익은 아주 우스운 수준이 된 것이죠. 삼성전자가 작년 말에만 거의 30% 가까이 올랐는데 지금은 지지부진합니다. 하지만 코인은 어떤가요? 수백 %입니다. 제가 이전에 이런 말씀 드린 적 있죠. 개인의 개별 주식 보유 기간은 길어야 서너 달이다. 관련 자료를 보시면 코스피는 약 6개월, 코스닥은 약 2개월이 개인의 평균 보유 기간이죠. 평균치를 보면 대략 서너 달임을 알 수 있습니다. 아마도 지금 삼성전자가 8만원 정도니까 본전이거나 손해보신 개미분들이 많을 겁니다. 실제로 작년 5만원에서 6만원대의 개미들이 많이 샀지만 10만원이 넘는다고 작년 12월 말부터 해서 쭉 더 사서 올 1월까지 8만원에서 9만원대 평단가를 만들어 놓으신 형님 누님들이 많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지금 4월입니다. 3개월 지났죠. 제가 생각했을 때 개인 투자자 물량이 계속 나올 겁니다. 물론 연금의 지속적인 매도도 한 이유가 될 수 있겠죠. 사상 최고의 실적을 거두어도 삼성전자의 주가가 이런 이유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최내피셜이죠. 국민연금이 상반기부터 해서 지속적인 매도로 인한 이유가 좀 더 클 수도 있겠지만 저는 개인 투자자의 못 버티고 파는 물량도 적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삼성전자에 다시 들어갈 타이밍이 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제 즐거운 포트폴리오 공개 시간입니다. 미국 기술주의 선박으로 인해서 포트폴리오가 크게 개선이 되었습니다. 전월 대비해서 플러스 3% 정도 개선이 되었습니다. 채권은 다시 바닥으로 향하고 있는 것 같아서 매우 아쉽습니다. 다음으로는 벤치마크들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짜잔! 이번 달은 초록색 선 올웨더의 선방이 눈에 띄입니다. 연수익률이 플러스로 돌아섰고 다른 벤치마크는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데 비해 올웨더는 꿋꿋합니다. 역시 사계절에 적절한 포트폴리오 맞습니다. 주식과 채권이 힘들 때 인플레이션을 해칭하는 원자재의 놀랄만한 수익률로 커버가 됩니다. 변동성도 매우 작죠. 레오 형 역시 최고야. 삼성전자와 코스피는 하염없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힘을 잃었습니다. 다시 돌아와 주길 바랍니다. 지난달에 이어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확실히 MTS를 지우니까 마인드 관리하기가 훨씬 편합니다. 여러분도 꼭 한번 해보세요. 언제나 그랬듯이 마지막으로 20년 반반 전략 차트 한번 보시죠. 지난달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가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은 겨울에 춥고 여름에 더운 것처럼 아주 당연한 일입니다. 계좌에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오늘 할 일만 열심히 하세요. 그러다 보면 멋진 우상향 곡선을 가질 수 있을 겁니다. 이번 영상이 좋았으면 좋아요와 댓글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산 컬렉터였습니다.